오늘은 좀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20대 대학생입니다. 제가 한 음식점 후기에 위생 부분도 좀 그렇고 불친절한 것 같다는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이에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업주에게서 댓글이 달렸습니다. 그저 후기를 쓴 것뿐인데 명예훼손 한 거라니까 무서워서 내리려고 하면서도 후기에 이것도 못 적나 억울하기도 한데요. 제가 쓴 글이 명예훼손에 적용되나요? 라는 질문이 왔어요. 여러분들이 명예훼손이 뭔지 비슷한 모욕은 뭐고 이런 거를 적어도 되는지 이런 거에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법조문을 잘 뜯어보면 공연이 사실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나의 인격 이런 게 훼손되는 거를 보호하는 범죄거든요. 저랑 어떤 친구랑 단둘이 있었어요. 야, 넌 진짜 머리가 참 나쁜 것 같아. 제가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둘이서 얘기한 거니까 이 사람 입지나 이런 지위 이런 게 훼손되는 건 없어요. 그냥 기분이 나쁜 거지. 그래서 이런 거는 공연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연성이 없어서 단둘이 있을 때 이렇게 둘이 주고받는 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요.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연성이 있어야 돼요. 한 명한테 얘기해서는 성립이 안 하는 거예요. 예외적으로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또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 하면 처벌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공연이가 있어야 돼요.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 얘기 들어보면 말로나 편지 글이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정통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요. 요건은 거의 똑같고요. 그 행위 태양이 편지나 말이 아니라 웹상에 쓴 거인 경우에 정통망법이 적용되는 건데 웹상이라고 해도 카카오톡 채팅으로 단둘이 얘기를 주고받았다든지 하면 공연성은 없을 수도 있는데 웹상에서 뭔가를 하면 사실 누구나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공연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. 웹상에 뭘 적으면. 이분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데 공연이 사실을 적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사실의 적시가 되려면 이 사람의 한 말이 진위 여부가 갈릴 수 있어야 돼요. 이게 참이나 거짓인지 갈릴 수 있어야 사실의 적시고 단순히 어떤 의견 표명, 감정의 표현 이런 거에 해당하면 그거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의 적시가 아닌데 장성규는 참 얼굴이 빠았어.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제 얼굴이 빠은지 아닌지는 진위 여부 판매 불가능한 거예요. 빠았다는 기준은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진짜 더 이상 빠을 수 없는 못생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기준에서는 전 잘생긴 사람일 수 있거든요.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얘 얼굴 빠았다 이런 거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요. 근데 예를 들어 야, 장성균이 빚이 20억인데 안 갚고 도망 다니고 있대.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나의 빚이 20억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진위 여부를 판독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사실의 적시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려면 이 말의 진위 여부를 과연 판명할 수 있는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분 케이스로 다시 들어가시면 위생 부분도 좀 그렇고 불친절한 것 같다 라고 하셨대요. 이 사람이 불친절한지 안 한지는 진위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죠. 그러니까 위생 부분도 좀 그렇고 이것도 위생이 위생관념이 철저하신 분이라면 더럽다고 볼 수도 있고 기준이 다르잖아요. 가게에서 전 바퀴벌레를 봤어요 라고 했으면 이건 사실 적시에 해당하죠. 왜냐하면 바퀴벌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판독이 가능하니까. 근데 위생 부분이 좀 그런데 하는 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일단은 명예훼손은 탈락인 거죠. 공연이 사실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람만 해당하나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, 집단, 단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은 해당할 수도 있어요. 법인은 일종의 인격체라서 삼성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. 판례가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, 국가 이런 거는 명예훼손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라서 서울시 구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. 문제는 신사동사는 장 모시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한테 저를 떠올릴 수 있는 말이라면 그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요. 특정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. 근데 이번 사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가게 이름 언급했다면 그 가게 사장님의 명예훼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은 요건 갖춰졌다고 보지만 이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서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는 사실을 적시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건데 불친절해, 위생 부분도 좀 그렇고 이런 건 이제 모욕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모욕
어떤 게 모욕이냐 이거에 대해서 판례는 좀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. 읽어드리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, 이런 걸 모욕이라고 해요. 그러면 이제 모욕의 범죄에 들어가는데, 병하면 듣는 사람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겠죠. 위생이 좀 불결한데 이런 거가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뭐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언사에 해당하는가, 이런 거는 후기를 적으신 거죠. 제가 봤을 땐 그냥 안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떤 게 모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비속어가 많아가지고 제가 입에 담기는 어려운데 한번 입에 담아볼게요. 어떤 게 모욕으로 됐었는지. 듣보잡, 함량 미달, 이년, 이런 거는 다 모욕이 됐었어요. 이년 부모도 그러니 자식도 그런 거지 라는 정도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, 이렇게 본 판례도 있고. 그래서 대충 들었을 때 좀 강한 욕이다 하면 모욕이 되고, 그냥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에 불과하다 하면 모욕이 안 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사실 적시도 이게 허위 사실을 적시했느냐 진실을 적시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법적인 대우가 달라요. 예를 들어 뭐 장성균이 빚이 뭐 30억인데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대, 누가 이런 말을 퍼뜨리고 다녔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에요. 무죄가 될 여지 없이 무조건 처벌되는데, 예를 들어 그 말이 진실이었던 거예요. 이런 진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이 말을 한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난 한 거다라고 그걸 입증하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받지 않아요. 허위 사실과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는 건 이렇게 차이가 달라요. 근데 문제는 진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, 이런 취지인 거예요, 법정은. 이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남의 뒷담, 남의 얘기를 이게 진실이라고 해도 잘못 얘기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뭐 오늘 명예훼손 모욕을 살펴봤지만 뭐 그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궁금하다, 애매하다 하시거나 뭐 그런 거 물어볼 변호사가 없다, 그럼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